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중요모의고사 2회차 1번부터 간단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법률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집회나 시위에서 살수차 사용하는 거. 살수차는 물을 뿌리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뿌리는 차. 자, 그래서 물대포 같은 거 쏘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산수차에 의해서 사람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 및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2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야 하나, 즉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되나. 의회 유보설 얘기하는 거죠.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입법부가 담당해야 하나 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자, 의회 유보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중요사항이라고 맞죠. 납부자의 범위라든가 납부 금액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지 말지는 중요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가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징수 업무 위탁 여부는 그 수신료 떴다고 해서 무조건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납부자의 범위라든가 납부 금액과 같은 것은 본질사항이라고 봤지만 중요 본질사항이라고 봤지만 제3자에게 위탁할지 말지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거 중요사항이라고 봤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푸셨으리라 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자, 중요한 표현, 걸쳐있는 과세기간. 걸쳐있는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지 진정이라는 거예요? 부진정이라는 거야? 부진정이라는 거죠. 부진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수급적 박탈이 위법하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 2번 키워드 과거에 완성된 사실, 완성된 사실, 진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진정수급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갖는 법적 안정성, 이 법적 안정성을 신뢰보호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당사자가 갖는 법적 안정성을 당사자의 신뢰보호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을 해치는 것이므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표현이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정수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되긴 하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예측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정소급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 적용, 국법 적용, 국법 적용. 네, 틀렸습니다. 4번 제재 처분. 뭐 3번 같은 게 제재 처분이죠. 자,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 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구정을 두는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 행위 시, 여기서 행위 시라고 얘기해, 맞죠?
행위시라고 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죠. 행위시법, 구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재 처분일 때는. 자, 뭔가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 시에는 신청시 처분시 신청시 기준이냐 처분시 기준이냐 그때는 처분시 기준이죠. 처분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기본법에도 나왔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서 문제 푸시기 바라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당의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 등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좀 느슨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 허용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번 교육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의결기관인 시도지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라고 해요. 이런 피고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포권자가 돼야 되는 거고 교육조례의 그 공포권자는 교육감이죠. 교육감. 단체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서는 교육조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리을번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위임이 없는데 불용해서 변경했어. 우리 그 노인복지사업법 같은 거, 그치? 자, 그 불용의 규정은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자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자 지닐 뿐이다. 맞죠? 행정규칙, 그러니까 지금 법령의 위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불용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거는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되겠고 리을벌 제대로 보네. 노인복지사업법은 적용되지 않겠네. 그거는 위법할 때 나오는 판례고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자, 4번 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긴 하지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자 이런 것은 재량의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일탈 또는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면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다. 2번 제재처분에 대한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 볼게요. 제재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존재하는 감경 여부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읽으면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재량을 불행사했다는 거죠. 재량을 불행사한 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량을 할지 말지는 부치적 타당성을 도모할지 말지는 재량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재량의 불행사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개인의 신체 생명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을 영으로 수축될 수 있죠. 4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공표를 명할 수 있는 바 이는 재량행위로 성질을 갖습니다. 맞고요. 5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그 다음에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하명은 기속적입니다.
기속. 그러니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하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부가 같은 거겠지. 조세부가 국부하명이죠. 국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통행금지 같은 거. 자, 통행이 법률관계 변화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통행은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사실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명은 뭐 조세 그 부가처럼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행금지처럼 사실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행정 상대방에게 미치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승계인에게 그 효과가 승계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4번. 하명에 위법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주 예를 들면 뭐 영업금지, 영업금지가 떨어졌어. 자, 근데 그걸 위반했다는 얘기는 영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명을 어겼으니까 벌금과 같은 조치가 내려지겠죠. 어떤 제재 처분이 내려지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술집이다. 그러면 그래도 술값은 내야 된다. 자,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그 효과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잘 읽어야 돼.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특허죠. 강학상 특허입니다. 지겹죠. 엄청 많이 했죠. 니은번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 자, 이거 공증입니다, 여러분. 공증. 사실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공증. 디귿. 공유수면을 자기 혼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땄어.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죠. 네, 특허입니다. 리을번 운송사업 특혜죠. 출입국 관리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귀하 허가 이런 거 특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행위 이런 거 뭐죠? 대표적인 인가죠. 인가. 운전면허 허가죠. 허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데 특정한 요건을 가지면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고 7번 보겠습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시릭, 그러니까 즉 무효와 취소와 다른 점이라는 뜻이죠. 구별 시릭이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문제를. 자, 기억번. 이거는 무효하고 취소하고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무효에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고 취소에서만 불가쟁력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이제 구별시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지금 불가쟁력. 이게 뭐야? 전치주의.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제소기간. 자,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거 뭐야? 사정판결, 간접강제. 그쵸? 전제사간.
이게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의 다른 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불가쟁력의 발생. 일단 무효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의 판단 기준. 여러분, 위법성 판단 기준이란 건 뭔 얘기냐면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효도 위법한 거고 취소도 위법한 겁니다. 그러면 위법성의 판단. 이게 지금 위법한 건지 위법하지 않는 건지를 않는 건지 판단할 때 무효인지 취소인지 구별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위법하니까. 위법성은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니은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승계는 하자승계도 무효와 취소가 메커니즘이 다르죠. 무효는 무조건 승계가 되지만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지게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이고 거리가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도 역시나 구별실이 있죠. 그치?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간접강제도 무효에서는 간접강제 적용 안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는 여러분 무효든 취소든 다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비읍으로 가셔야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 건설업을 하고 있는 갑 회사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갑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갑 회사 명의의 지금 예금 채권을 압류 처분했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과세 처분이 있고 압류 처분이 있었는데 처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대요? 위헌 판결이 있었대. 자, 위헌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처분 후 그리고 압류 처분 전 헌법재판소가 과세 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어요. 위헌 결정이 있었어.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딱 봐도 여기서 딱 봐도 두 가지 묻겠지. 과세 처분 취소 무효, 취소 사유겠지. 자, 위헌 전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위헌이 있고 나서 있었던 압류 처분은 무슨 사유일까? 무효 사유겠지.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갑 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에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쵸? 맞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위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과세 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서 확정력은 불가쟁력을 확정력은 불가쟁력 아니면 불가변력인데 대부분 불가쟁력을 확정력이라고 표현하죠. 확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헌 결정에 수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맞죠? 확정력,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으로 해서 A가 행한 압류 처분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행정처분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그림이에요. 그림. 자, 항상 우리가 행정계획을 공부할 때는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에서 뭐가 크게 보여야 돼? 기본이 크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직접 구속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처분성 없다. 3번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고 도시계획 결정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위법하다.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자, 도시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A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B가 있었는데 이 B를 한 사람들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A를 지금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어요. A와 B가 양립할 수 없어. A와 B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 B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도 후행이야. 그러면 이 후행 행정계획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효력을 처음부터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힘들지 않죠? 쭉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최대한 빨리 20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조정이라는 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안을 안 받아들여도 돼요? 아니면 꼭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원래 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을 받아들인 거니까 화해라고 재판상 화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화해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에는 자, CCTV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경우에만 허용됩니까? 자,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해도 설치 운영에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목욕실, 발안실 이런 데는 탈의실 이런 데는 설치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교도소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외지, 예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설치 운영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설치 운영할 수 없으나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라든가 뭐 교정을 목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요 네 군데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맞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받을 수 없다. 맞고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장기 미등기자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등기 신청 의무의 이행 기간이 지났어요. 자, 등기 신청을 했어. 근데 그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없죠. 자, 여러분 이행 강제금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뭡니까? 이행 여부입니다. 이행 여부. 이행 여부. 이미 부과된 것은 이행했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행한 거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행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행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의무를 지켰잖아. 그치?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2번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아니죠. 대체적 자기의무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 자기의무일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대집행을 할지는 선택적 사항입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대집행을 하는 순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뭐 시험에서 그것까지 묻진 않으니까 그런 판례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대집행을 시행할지는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3번 위법 건축물이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면 행정청이 개정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죠. 시행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행명령을 했으니까 시행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4번 건축법상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궤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대집행은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에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일반법이 있어. 근데 이행강제금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건축법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이행강제금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정답은 4번. 자, 12번. 이번에 행정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안 되는데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도 가능하죠. 행정조사가. 원래는 안 되는데 동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자, 헌법 12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맞아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행사할 때도 당연히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3번 행정조사는 처분성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행정조사는 성격상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사실행위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죠. 자,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조사 중에서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강제.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강제조사 반대말은 뭐라고 하냐면 임의조사라고 해요. 임의조사.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을 임의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제조사는 처분성 있지. 권력적이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무조사입니다. 자, 요거는 처분성 없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없고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3번 세무조사는 대표적으로 처분성을 갖는 행정조사입니다. 4번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가 아닌 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은 아닌 한 행정기관은 자 다른 법령 등에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자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잠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행정조사
자, 법령을 읽어 드릴게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 제5조에 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역대 기출에서 이걸 거꾸로 나오는 기출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거꾸로 나오는 거 볼게요. 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었다면,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 등의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하고 지금 12번에 4번 선지하고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령의 근거를 가져야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령의 근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국가배상법 볼게요. 자, 공무원 책임에 대한 규정인 헌법 29조 1항의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 좀 헷갈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상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구상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책임에 대한 규정은 헌법 29조 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 규정한 것은 어렵고,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거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 법령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번,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없는 공무원 행위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외관설 혹은 외형설을 취하고 있으니까. 자, 3번.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구비를 청구하는 것은 괜찮죠, 이거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순서가 보상금을 먼저 받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중배상 금지에 걸리지만, 손해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금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4번,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이중배상 금지에 대한 헌법 적용이 이제 빨리 개헌해야 될 거, 개정해야 될 헌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조리상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A를 먼저 하고 B를 하면 되는데, B를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4번. 담당 공무원이 주택구입 대부제도에 관련해서 지급보증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려주면 좋겠지. 좋았겠지. 그러면,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즉 사무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에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경우죠. 2번. 자, 주로 이제 사무기속 주체가 중앙정부가 되고 비용 부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에 속한 지자체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그러니까 이거 지자체가 사무기속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중앙정부죠. 국가죠. 국가가 비용 부담자가 되는 좀 특이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뭐 종종 있습니다. 경찰과 교통신호 뭐 이런 거, 경찰 업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근데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행위 또는 피해자 행위에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 이상에는 자 국가배상법상 5조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죠. 공동 원인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4번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로 재정 사정, 돈 없어서 신호기 못 바꿨어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절대적 요건 아니죠. 근데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참작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볼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에 있어서 보상금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사회적 제약. 사회적 제약은 뭐의 상대어예요? 특별한 희생의 상대어죠. 특별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거꾸로 됐죠. 원칙적으로 현금, 예외적으로 현물이죠. 거꾸로 됐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 환매권. 자, 환매권 사법적 권리죠. 환매권.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민사소송. 4번. 개발이익은 포함시킬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개발이익, 손실보상을 산정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맞겠죠. 그만 잘 알겠죠? 자, 개발이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자,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는 자, 당연히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즉,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 구체적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 구체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 맞습니다. 근거, 관련 다 맞습니다. 근거법규 동그라미, 관련법규 동그라미. 3번.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회가 주민들의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지역주민의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사용의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누리는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환경상의 이익,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4번. 여러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기존 업자, 이때 운송사업, 그러면 우리 뭐 봐야 돼? 운송사업 면허가 특허인지 허가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특허는 재량이고, 그쵸? 그러니까 특허죠. 특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기존 업자에게 있죠. 그쵸?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 있는 거고, 특허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기존 업자에게. 그래서 목욕탕은
허가니까 우리가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당연히 특허니까 자, 법률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겁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반복될 여지가 있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2번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현역부 입영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법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오면 되죠. 자, 3번. 자, 3번 잘 읽어야 돼요. 행정청이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있나요? 여러분 이때 당초의 반려처분은 밑줄 긋고 이 당초의 반려처분은 이미 사라진 처분이죠.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걸 취소를 한들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직권으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4번. 그래도 자존심상 직권 취소가 아니라 쟁송 취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챙겨주진 않아요. 자, 4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특용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과 도시개발 구역 지역 지정 처분 및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소이익이 인정되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항고소송에 피고 접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중요한 말입니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를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직권으로 피고 경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직권으로는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또 성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 성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성명권을 행사해 주는 거는 맞는데 근데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성명권을 해서 이렇게 밝혀서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다시 신청해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성명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원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피고 경정은 맞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용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자 권한이 이관됐잖아요. 그럼 이관된 곳이 피고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시도인 7급 공무원에 대한 시도인사위원회 피고 누굽니까? 명의자. 명의자가 누구예요? 인사위원회야? 인사위원장이야? 인사위원장입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인사위원장, 시도인사위원장. 이 두 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합의제 기구인데. 19번. 자, 광주법 당사자 소송 맞죠? 광주. 당사자 소송입니다. 민주화법은 항고소송. 2번.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은 이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 소송입니다. 3번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한 시정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자, 이것도 당사자 소송 맞습니다. 여기서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를 공무원으로 봐요. 특히 임시직 공무원으로 보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봅니다. 4번 임용권자가 자,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으면 처분성을 갖습니다. 20번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에 대해 여러분 거부 처분, 부작위 처분 이런 거 묶어서 소극적 처분이라고 그러죠. 소극적 처분. 자, 소극적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정지할 집행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라서 정지할 집행이 없다. 기억번 X. 니은번 처분의 효력 정지는 자,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집행정지 요건을 얘기할 때 소송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표현을 하고 심판법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된 겁니다. 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판법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표현하죠.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죠. 이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 소송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또 모의고사 한 해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한 해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10분 남겼는데 시간 날 네네.